안녕하세요, 중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보험 설계 컨설팅을 해드릴 때 혹은 보험 리모델링을 해드릴 때 간간히 받는 질문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질문인데요. 중코치님, 저 실비 갖고 있는데 굳이 다른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실비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그리고 이 실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다른 보험, 예를 들어서 진단비 보험이나 수술비 보험들을 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납득이 되신다면 현재 갖고 계신 보험을 잘 유지하시거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거나 혹은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말이 납득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실비보험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코치에게 이러한 상담 의뢰를 하고 싶으시면 위에 보시면은 저의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요.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실비라는 것이 먼저 실비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비는 여러 가지 말로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의료실손보험 혹은 의료실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쓰게 돼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실제 손해받은 금액만큼만 받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구조. 다시 한번요. 실비는 의료실손보험 혹은 의료실비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실제 손해받은 금액만큼만 받게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병원비를 낼 때 먼저 차감되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공단 부담금, 공단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원래 이 병원비라고 하는 것은 구조가 있는데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어요. 급여 항목 안에 이 공단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단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 공단 부담금 자체를 공단에서 내주게 되고 나머지가 자기 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내는 병원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면 사실 내가 병원비 낼 때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이만큼의 병원비를 내세요라고 하는 영수증 보면 아 이만큼 내야 되는구나. 여기 써 있는 급여? 월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병원 영수증 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프잖아요. 아니면 다치잖아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다치잖아요. 그럼 이걸 되게 상세적으로 검토하고 또 들여다보고 하게끔 될 거예요. 그쵸? 제 주변에 있으신 혹은 제 지인분들 혹은 제 고객님들이 다 그렇게 관심 갖고 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병원비를 낼 때 공단 부담금을 떼고 내가 내는 병원비는 앞에 있었던 것들 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떼고 포차 다 떼고 내가 낸 병원비 딱 나와요. 그럼 내가 내는 그 병원비를 다시 어디로? 보험회사.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가 그거를 검토를 하고 이거는 실제 손해받은 금액만큼 돌려줄 수 있는 약관상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돌려줘요. 돌려준다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차등이 있다. 자기부담금의 차등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자기부담금이 내가 낸 병원비 중에 10%만 자기부담금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냈던 병원비 중에서 급여에선 10%, 비급여에선 20%이신 분들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급여 10%, 비급여 20%, 그 다음에 비급여 3종 특약인 MRI, 도수치료, 주사료에 대해서는 30%의 자기부담금을 또 충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가입한 시기에 따라 하나도 없으신 분도 있고 차등 지급 받는 분도 있고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발생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 손해받은 금액만큼에서 그게 병원비죠.
내가 실제 손해받은 금액에서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 부담금만큼 빼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내주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라는 것이고 자기 부담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에서 내 자기 부담금 그냥 낸 빼고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면은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실비를 갖고 있으면은 병원비 다 충당되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병원비, 1차원적인 병원비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3가지 이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실비를 제외한 필수 진단비, 예를 들어서 암, 그리고 뇌와 관련된 거, 심장에 관련된 거, 어떤 후유장애, 질병과 질병 상해, 후유장애, 이러한 필수 진단비와 각종 질환 및 사고에 대한 수술비, 각종 질환, 사고에 대한 수술비, 이러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이러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3가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기부담금. 상쇄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모두 있다고요? 10% 혹은 10에서 20% 혹은 10에서 30%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자기부담금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필수진단비 혹은 각종 질환 사고에 대한 수술비 보험은 실제 손해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내가 진단을 받았다, 질병 확정 진단 코드가 나왔다, 해당하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면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내가 가입을 1,000만 원 했어요, 1,000만 원 줘요. 내가 1억 했어요, 1억을 줘요. 내가 실제 손해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어도 1억 가입했어요, 1억을 준다고요. 그게 바로 정액보장보험이라는 것이고 필수진단 혹은 수술비에 대한 보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일상생활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 생활 자금을 마련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상생활로라고 할게요.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 생활 자금을 마련시켜 줄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파요. 내가 다쳤어요. 내가 치료를 할 거잖아요. 치료를 하는 동안은 내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 뭐가 발생합니까? 활동을 할 수 없는 때에 치료비가 또 나가요. 이 치료비 나가는 건 어디서 상쇄시켜줘요? 1차적으로 실비에서. 제가 지금 말한 말 잘 따라오면 이해가 돼요. 실비에서 치료비에서는 충당이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이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난 뭘 할 수 없어요? 돈을 벌 수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를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필수 진단 혹은 수술비 보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과 커버를 쳐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것이죠. 자, 3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실비를 유지하지 못하는 나이가 올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비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갱신형밖에 없죠. 가입한 시기에 따라 5년 갱신형, 3년 갱신형, 그 다음에 1년 갱신형이면서 15년 재가입형. 자, 가입한 시기에 따라 갱신에 대한 주기는 다르지만 갱신은 모두 다 된단 말이에요. 갱신이라는 건 뭐예요?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위험보험률이 증가하면 통상적으로 2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증가가 돼요. 계속해서. 더 어린 친구들은 줄어들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가게 되는데 일정한 나이, 제가 생각하는 일정한 나이는 현재 한 65세 이후라고 보고 있거든요. 65세 이후가 될 때에는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계속해서 가져가야만 하는가 혹은 가져가지 말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해지한다, 무조건 안 가져간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져가야만 하나 혹은 가져가지 말아야만 하나라는 이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왜?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실손 의료비 보험료를 낼 이 경제적인 그것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단 말이죠. 더 급한 것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갱신보험은 납입이 종료되는 시기가 없어요. 내가 90세까지 보장받고 싶어요. 9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돼요. 매년 혹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100세까지 유지하고 싶어요. 똑같아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매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게 제가 아까 말 65세 이후죠. 이 시기 이후에는 차라리 이 실비 보험료를 내는 이 돈보다는 기존에 내가 이미 완납을 했던 비갱신형으로 내가 이미 완납을 한 어떠한 필수 진단 보험 혹은 수술비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의 훨씬 더 자유롭다 이거죠. 나의 고민에 대해서. 없애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고민하는 시기에 실비만 갖고 있다면 이것은 선택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떠한 수술비 보험이 있어요. 어떠한 필수 진단비 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미 완납을 다 해놨어요. 혹은 그때에 갱신이 없고 그냥 한 20년간 한 30년간 계속해서 똑같은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되는 보험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실비보험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정리하면 실비보험은 정말 중요한 보험이에요. 정말 중요한 보험. 꼭 가져가야만 하는 보험. 하지만 실비만 가져가면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필수 진단보험 가입하는 거, 필수 수술비 보험 가입하는 거 실상 들어가는 거 젊은 분들은 5, 6만 원이면 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10만 원 넘지 않게끔 설정하는 것이 가장 괜찮은 보험의 형태 혹은 보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보험이 비갱신형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상 이 돈을 내가 당장에 어떠한 나의 소비재로서 혹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내가 그냥 저축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효용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필수 진단, 이 수술비 보험을 선택하는 이것이 훨씬 더 나에게 큰 값어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나의 필수 진단 보험 혹은 필수 수술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비보험과 필수진단 및 수술비보험은 결합해서 가져가시는 거 가장 좋고요. 실비보험은 갱신형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갱신 시마다 인상되면서 100세까지 내야 된다는 걸 꼭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필수진단보험과 수술비보험은 선택할 수 있어요. 갱신보험을 선택하지 않고 비갱신보험 선택해서 20년 납, 30년 납 그러면 끝나요. 납입. 30세인 여성, 30세인 남성이 20년 납했어요. 50세면 보험료 납입 끝나요. 30년 납했어요. 60세면 납입 끝나요. 끝난다고요. 고민의 선택 시기가 왔을 때 실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된다고요. 그때 가서 내가 이 시기에 실비 없어지면 내가 수술비 보험 가입해야 되나? 내가 진단보험 하나 가입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코치한테 의뢰를 해주신다고요. 저희 부모님이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혹은 저희 부모님이 지금 보험을 잘못 가입한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실비 갖고 있는데 다른 보험 왜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 있어서 난 역시 실비보험만 들고 가면 되겠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그럼 내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내 보험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잘 갖고 있는 건지 한번 보고 혹은 내가 이 갖고 있는 것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파악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변에 계신 설계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위에 있는 진코치 핸드폰 번호로서 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 번쯤은 돌다리도 이렇게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잖아요. 꼭 점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